저희 의원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자료집인데요.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국민들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였습니다. 51.7%의 국민이 최우선 과제로 뽑았고요. 응급실 뺑뺑이에 관한 경험을 물었더니 10명 중 8명이 직접 겪었거나 또는 주변에서 경험했다고 경험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도 거의 20% 가까이 됐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달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 찾아가신 분. 구급대가 숱한 전화 끝에 겨우 받아준다는 병원을 찾았지만 막상 도착하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병원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전화를 돌립니다. 병원 다 왔는데 진료가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병원 앞에서 일단 전화 돌리고 있어요. 뇌졸중이 의심되는 30대 남성. 생명이 오가는 위급 상황이지만 역시 받아주는 병원이 없습니다. 의과에서 바로 받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반복되는 거절에 환자는 정신을 잃어가고. 원장님 일단은 어떤 것도 없나? 네, 장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응급의료는 중요한 생명 안전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응급의료 체계 개편은 중요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현실이 이렇다는 게 참담하지 않습니까?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숫자로 보겠습니다. 119 구급대가 응급 현장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의 시간을 현장 체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장 체류 시간이 지난 6년간을 보면 2배 이상 중증 응급 환자에서 늘어나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장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른바 전화 뺑뺑이라고 하는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까지 전화를 여러 차례 돌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20통 이상 병원을 찾기 위해서 전화를 돌렸던 사례가 서울 지역만 해서 676건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월 평균 56건인데요. 전화를 20통 이상 돌리면 현장 체류 시간이 40분 이상 늘어납니다. 그만큼 환자의 생존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잠시 시간을 좀 멈춰 주시고요. 예, 김성현 구급대원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저쪽으로 좀 가주십시오. 왜냐하면 질의하시는 김윤우 의원님이 이쪽에 계셔서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상에서 보신 응급실 뺑뺑이 이게 코로나19나 의료 대란 기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수년째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이 코로나나 메르스 어떤 의정 관계가 있으면서 이 부분이 약화된 부분이 더 크게 알려지면서 국민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 거고요. 이전에도 계속 구급차 안에서 생사가 오가는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계속 전화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급차와 구급대원과 환자에게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계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급대원으로서 느끼는 핵심은 응급의료법 48조 2에 따른 병원 통보 조항, 일명 수용 능력 확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일부 병원이 환자를 가려받는 조항으로 왜곡됐습니다. 변질됐고요. 응급실 한라인으로 환자를 받을 수 있냐고 일일이 문의해서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구급대원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고요. 저희는 수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 번 전화를 돌려서 구급대원 3명이 병원을 수배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고 물론 병원에도 인력난이나 어려움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지
그 이유로 환자들이 구급차 안에서 생사를 오가야 할 명분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응급실 뺑뺑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구급대원은 신속히 이송해야 할 책무가 있고 그 응급실에서는 환자를 성실히 진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전화로 일일이 확인하는 이러한 구조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수용 확인 대신 사전 고지 제도나 뭐 그런 부분 쪽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서 그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 국가는 골든 타임 내 빠른 이송,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국민들에게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를 여쭤봤는데요. 김성현 구급대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 119 구급대가 일일이 전화 돌려서 확인하고 허락받지 않고도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장관님, 선진국 응급의료 체계 중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구급대원이 병원 허락받고 환자 데리고 가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런 전원이나 저는 이송을 없는 걸로 하는 알고 컨트롤 있습니다. 타워에서 네. 그런 것들을 매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대신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네.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구급대원이 전화 걸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전에 우리 환자 못 받아요라고 하는 응급환자 수용 불가 사전 고지를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의 그 수용 능력 확인에 관련된 응급의료법 조항을 사전 고지 제도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 주시면. 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네. 네,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 건가를 그걸 좀 고민을 네.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만 고친다고 해서 뺑뺑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인력 확충도 그렇습니다. 필요하고 정보체계 네. 개선도 필요하고 의료 사고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총리실 TF에서도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과 유사한 논의가 있었고요. 저희가 포괄적인 응급의료 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내용을 대안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내일 모레 상기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 신속하게 정부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발의는 지금 하지만 올해 2월달에 이미 보건복지부에 소환을 드리고 네. 요청을 했으니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도 정부 대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대안 마련됩니다. 네, 위원장님 답변 네, 드리면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네, 그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응급의료의 문제는 응급실만의 문제나 병원 이송 단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응급 환자를 최종 치료해 줘야 되는 치료 역량까지가 다 복합적으로 패키지로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 보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체계 개편에 대한 거는 저희 국정과제에도 들어있고 저희 복지부도 체계 개편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발의하신 법안들 같이 검토해서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주영 의원님도 내신 응급의료 법안이 많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그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성현 참고인에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성현 참고인 예? 추가로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응급의료의 체계의 시작점은 환자가 응급실 도착 전인 병원 전 단계를 담당하는 119 구급대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최초 도착해서 환자를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가까이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119 구급대원입니다. 119 구급대의 현장 소리가 외면된 응급의료 체계 개편은 현행 48조 2항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소방 119는 코로나 때도 구급차 안에서 6시간, 9시간, 심지어 12시간을 환자와 국민들을 같이 함께 하였습니다. 지켰습니다.
119가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모든 국민의 기대치에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9를 믿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윤 의원님하고 제가 방문도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당연히 응급체계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할 때는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되겠죠.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